주식으로 부자 될 기회가 온다. 지금 기사가 이런 기사 나와요. 코스피 2600선 돌파 가능할까? 제가 2200에서 400 사이에서 분할로 몇 차례 나눠서 코스피를 샀거든요. 근데 또 순간 제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자꾸 이런 뉴스가 나와. 막 수출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적자 좀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소비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잘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아울렛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진짜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눈에 띄게. 예, 그게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돈을 딴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런 명품 뭐 롤렉스나 이런 거 오픈런도 그 시간이랑 시간이 늦춰지고 줄도 짧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돈을 쓰거나 그쵸. 아니면은 또 소비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양가적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저 코스피는 이런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주도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긴 하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은 반도체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매도를 할까 하다가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코스피. 너무 크니까 지분이. 네네. 이거 코스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매도를 안 했거든요. 예. 지금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 생기면 한번 싸게 살 기회 한번 더 오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볼까? 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뉴스나 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다음 주도주 혹은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 어떤 분들은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한 번 더 꾹 참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양쪽으로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던 간에 모든 직장인 투자자의 마음은 저 우상향, 장대 양봉 저거 하고 돈 버는 거 네. 이거잖아요. 예, 저분들은 코스피 3000 가니까 돈 버는 거고 이분들은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벌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김현준 대표님 해안을 한번 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으로 내가 부자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지금 같은 때 어떤 걸 사야 될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일단 2차 전지 갖고 있어 없어? 너 지금 있어 없어? 너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너 갖고 있어 없어? 그 수준인가요? 이제 주어가 생략돼 있나요? 너 있어 없어야 그냥. 나 밥 먹는데 회도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있어 없어? 근데 나는 뭐가 있냐고. 난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 설마 2차 전지? 저 이번에 제가 사고 떨어졌어요. 20% 떨어졌는데 제가 샀어요. 야, 그럼 너 있어 없어가 그냥 그건 거야. 물어보는 사람도 주어가 없고, 물어보는 답하는 주어가 사람도 없어. 그냥 주어가 없이 얘기할 물론 정도로. 주신 얘기 했겠지. 맥락은 있는데, 야, 너 있어? 너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 있어요. 야, 너 있어? 저는 근데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연말에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환율이 오른대요. 근데 뉴스에 40%는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률 IMF가 반도체 악화되고 내수 둔화되니까 한국 성장률 낮을 거야. 그리고 지금 유가도 올라가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알뜰주에서 보이길래 그냥 냅다 넣었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리 사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왜 이것만 따로 얘기하냐면 코스피 상승 기대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연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시각은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무역수지 적자, 뭐 환율 상승,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까? 저는 이제 유가랑 환율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환율은 결과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자산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게 환율 오르는 거잖아요. 맞네. 그건 결과값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유는 알면 좋지만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이랬으니까 뭐 문제야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환율이 올랐어. 맞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역발상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여기에 어떤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 악재 때문에 이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악재가 생겨서 떨어졌는데 그 악재가 해소될 수도 있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네. 결국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제조업의 기반 중에 큰 이 원자재 중에 하나가 유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뭔가 생산하는데 단가가 비싸질 거니까 원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라서 유가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에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침체가 오는 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침체는 와도 돼. 뭔지 모르겠고. 내게 파란색이 안 되면 되잖아. 침체 와도. 그죠? 그렇죠.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라는 게 왔을 때, 실제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라고 이렇게 때라는 한 단어로 얘기하기에는 네. 조금 우리가 미안한 게 경기 침체는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어느 때 오늘, 뭐 내일, 이번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있는 거냐, 네. 사람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냐 아니냐, 앞으로 힘들어질 거냐 아니면 정말 힘든데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이 그러면 어느 상황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 더 나빠질 게 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지는 조금 됐지만 지금 저점이냐라고 네. 보기에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뭐 부동산도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약간 반등이 보이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제 부동산 바닥 찍은 것 같아. 나 이 부동산 얘기가 바뀌게 되네. 자동차 가격 바닥 찍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바닥이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쭉 떨어지다가 지금 한 번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 하면 이게 너무 급락이 있었거나 맞아. 아니면 너무 공급이 줄어가지고 뭐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공급이 너무 줄었는데 실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럼 잠깐 반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완벽한 강세장이냐라고 생각하면 아직 아니고 그러다가 사실 정말 힘드네, 실수요가 줄어들고 나니까 다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쫄쫄 빠지네? 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아직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식 사기에 너무너무 위험하냐? 저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킹 반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주가로는. 네. 크게 봤을 때 지금은 주식이 싼 게 많은 시점이 맞다. 그래서 경기는 조금 더 지나야 저점으로 올 것 같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며칠이죠? 4월 20일인데 네. 제가 4월 20일이 딱 주가의 저점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연초 정도부터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셨어요. 있었어요. 쭉 네. 저점인 것 같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샀어요. 저. 그렇죠. 네. 그러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코스피 샀어. 아니, 나도 시청자인데. 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조금 샀다고요. 조금 많이 안 샀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아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4개월, 5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년 단위로 봤을 때 아직까지 주식을 살 만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뭐 부동산이 됐건 중고차 시대가 됐건 어떤 특정한 이슈들 있잖아요. 네. 어떤 산업 또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뭐 마포구의 뭐 신축 아파트 네. 중에 뭐 조금 반등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조금 조심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거짓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거짓 상승이 있었던 업종들은 사람들이 이거 다 끝났나 보다. 저점이 끝났나 보다 맞아.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경기의 움직임은 다 비슷하게 가요. 힘들 때 다 같이 힘든 거지. 요거 뭐 중고차는 다 이제 반등 이제 시작하고 뭐 다른 건 명품은 다 안 되고 안 주고 그런 그렇지는 일은 잘 않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네.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의 업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주식은 킹 반영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오히려 뭐라 해야 돼? 늦게 따라가요. 후행하는구나. 네. 경기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요지는 경기는 경기의 나름의 흐름이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네. 주식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그 경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경기의 바닥보다는 주가의 바닥이 조금 더 앞에 있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부동산은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 부동산은 부정하는 거? 오히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아직 안 샀으니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주식은 여기서 이미 먼저 패요. 이게 안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게 이제 뒤로 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은 부동산은 약간 그러니까 황금성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사람이 보수적이고 행동을 미루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로바로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빨리빨리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어쨌든 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가지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팔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최대한 내 의사결정을 늦춰서 내 말이 맞고 난 이걸로는 실수하기 싫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후행하는 것 같고 맞아. 주식은 뭐가 있으나 없으나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팔고 맞은 것 같으면 바로 사고 그게 결국에는 황금성이란 말과도 일치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후행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주식이 그거보다 앞에 움직이고 부동산이 그거보다 뒤에 움직인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도 만약에 두 개 다 쥐고 있다면 경기의 반등 전에 주식으로 수익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기와 조금 늦게 가니까 확인했을 때 큰 금액 그 다음에 넣으면 두 군데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이따 상담할 때 사연자분이 그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분이 공부 좀 하신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경험이랑 이거 같이 얘기하면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경제 상황 좋지 않고 유가가 물가에 워낙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오르니까 물가가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지표로는 월급이 오른다 하는데 뭐 월급보다 더 오르니까 다른 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치킨값 3만 원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월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지금 이제 경기가 돌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지 네.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경기가 이제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돈을 버는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안 좋아지는 건 뭔데?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네. 좋아지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되는 것들. 아까 주식은 선반영,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좀 후행 네. 이 얘기를 한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면 오르지 않는 월급 이것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한번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면 고용 경기가 가장 후행하거든요. 이 어떤 경기들 지표 중에서. 맞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회사가 안 좋아져요.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부터 자르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여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월급도 동결해보고 뭐 휴직도 해보고 하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는 뭐냐?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부터 바로 뽑냐?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그렇죠. 네. 회사가 잘 커지고 네. 이익도 많이 나고 그래? 근데 정말 사람이 필요하면 성과급도 많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 뽑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업의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기업의 상황보다 더 늦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용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에 관련된 회사를 투자한다. 네.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면 돈을 벌고 적게 채용되면 돈을 못 버는 회사에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잘 될 것들, 먼저 잘 될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됩니까? 빨리빨리 오를 수 있는 것. 그러면 고용이 아니고 일단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나면 사람을 뽑죠. 네. 그 다음에 더 많이 뽑으면 부동산을 사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행이에요, 후행.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면 삼성전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고 뭘 가지고 있어야 TV를 만드냐면 뭐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죠.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있어요. 예. 재료를 먼저 사야 생산을 하고 맞아요. 그걸 팔아야 돈을 벌어서 사람을 뽑고 네. 사람을 다 뽑은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의 그걸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치 샀을. 네. 이 움직이는 단계에서는 원재료를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럼 원재료의 수요가 먼저 늘어나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경기가 상승할 때 더 빨리 오르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포스코라는 회사를 해볼게요. 네. 포스코는 철광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팔면 그걸 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서 하이마트에 전시를 하고 그 하이마트에 전시한 걸 누가 사줘야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철강 제품은 팔면 끝이에요. 만들어서 팔면 끝. 또는 짧네. 그렇죠. 그 리드 타임이 짧고요. 철강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냉장고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냉장고의 가격이 어저께 200만 원이었는데 오늘 250? 내일 300?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욕먹죠. 그렇죠. 네. 그 영업사원들이 어제 200이라고 했잖아요. 안 해요.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호가 올리는, 그렇죠. 매도 호가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품은 그게 가능해요. 커머디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재화의 차별성이 없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누가 싸게 만들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도 짧을 뿐더러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방법론이나 비용은 비슷할 것인데 네. 어느 때는 톤당 10만 원에 팔다가 어느 때는 톤당 20만 원을 팔면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바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할 때는 그렇게 그걸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쪽으로 가면 다운스트림. 이 위에 있는 것들, 뭔가 물건을 만드는데 맨 처음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경기가 돌아설 때 더 좋은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을 똑같은 걸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건설도 비슷해요. 네. 건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마지막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느리지 않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너나위님이랑 얘기할 때도 집 같은 경우는 후행한다라고는 얘기했어요. 네. 후행하는 거는 잊지 마시고 다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주식과도 비슷해서 호가가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호가가 막 어느 지역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분양을 하려고 지금 GS건설이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시기를 딱 보다가 주변에 호가가 막 올라가. 그럼 분양해야 되겠다. 평당가를 2천 할 걸 3천에 딱 때렸어요. 네. 그러면 집값이 많이 비싸진 거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이미 땅 사놓은 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도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진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지금 어렵다 할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오릅니다. 그렇죠? 그걸로 번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아파트를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아파트는 후행하는 거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진짜 경제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래서 포스코 얘기 나오나 봐. 여기 지금 백작 브론스키님이 정리해 주셨네. 브론스키 백작님이 경기 민감주 원자재 반도체 건설. 그런 게 경기 민감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식품 주식이다. 네. 경기에 둔감하잖아요. 중감에 그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덜 오르고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지금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둔감한 거, 안전한 거보다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 조금 경기가 어려우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찾아보는 게 올해 하반기에 저희 회사의 컨셉입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컨셉이 지금 이렇게 그걸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맞으면 내년에도 출연하고요. 네.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보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맞거든. 이거 맞는 거야. 지금까지는 주로 맞춰왔는데 제가 또 쪽팔린 건 못 참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리면 그만해야죠. 아니 이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님 얘기하신 거 정리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 경기의 저점은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점이 온다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내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경기에 민감한 주식을 봐야 된다. 두 번째. 경기에 민감한 주식은 뭐냐? 원자재를 다루는 것들. 그러니까 업스트림에 있는 것들. 제조부터 판매까지를 스트림이라고 봤을 때 이 업사이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봐야 되고 경기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좀 커서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같은 양을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업종들.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제철이나 건설업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나왔네. 지금 이 틈에 이 포스코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또 바로 들어오시네. 참 희한해. 참 희한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종목명이 나오면 뭔가 알고리즘이 추천을 막 하나 갑자기? 이거 유튜브 안 눌러도 들리나?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까지 좋은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내가 개인의 투자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제 주린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 주식에 대해서. 그럼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선택지가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200개야 회사가. 200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왜? 기업 분석을 해보래. 아니 200개를 어느 천년에 다 하고 앉아있어. 나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200을 범위를 좁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업스트림에 있는 기업이 코스피 200개 중에 몇 개가 있지? 봤더니 20개가 있어. 자, 20개가 있으면 이제 해볼 만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포스코 여러분들 그럼 물어봐. 포스코 사요? 포스코 주가 알아요? 포스코 시총 알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지 않으니까 딱 줄여놓고 이 요령을 일단 하나 가져가세요. 그 요령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을 현준 대표님이 저희 지난 방송에서 진짜 본인이 종목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종목을 세심하게 찾아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돈을 버시려면. 맞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지금 그걸 하나 배워갑니다.